조선시대 경상도의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박지훈이라는 이름의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고든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를 홀로 모시며 살아가는 지극한 효자였습니다. 비록 집안이 가난하여 과거 시험을 보러 갈 형편은 못 되었지만 밤이 깊도록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지훈은 일어나 낡은 서책을 소중히 어루만지며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읽고 있었습니다. 하기 시습지 불여겨루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부엌에서 보리쌀을 씻던 어머니는 텅 빈 쌀독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며칠 먹을 양식밖에 남지 않았구나. 그럼에도 어머니는 정성껏 아침상을 차려 아들을 불렀습니다. 지훈아, 아침 먹어라. 비록 거친 보리밥이지만 정성껏 지었단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런 밥이라도 먹을 수 있음에 늘 감사합니다. 지훈은 어머니의 노고를 알기에 한 숟가락 한 숟가락 감사한 마음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안쓰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지훈아.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리 고생은 안 시켰을 터인데. 과거 보러 갈 노자라도 넉넉히 마련해 주었을 것을. 어머니, 그런 말씀 마옵소서. 하늘이 정해주신 뜻이 있겠지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귀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훈이 방 한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 작은 불상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크기는 작았지만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용의 모습이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어 예사 물건이 아님을 짐작게 했습니다. 이 불상 말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집안의 보물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다만 저 불상 하나가 쌀이 나오게 하니 밥이 나오게 하니 차라리 팔아서 쌀이라도 사오면 좋으련만. 아니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그토록 소중히 여기셨는데 어찌 함부로 팔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임종 전에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불상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 언젠가는 그 뜻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요. 알겠다만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 하는 소리다. 바로 그때 밖에서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지훈. 안에 있는 것 다 안다. 당장 문을 열지 못할까? 어머니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이고, 악독한 조만식 영감이 또 왔구나.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제가 나가 보겠습니다. 지훈이 문을 열자 욕심 많게 생긴 조만식이 하인 서너 명을 거느리고 거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조 영감님, 이른 아침부터 어인 행차이십니까? 내가 몇 번을 말했느냐? 이 땅 문서를 당장 내놓으라고 했을 텐데. 영감님,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땅은 저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소중한 터전입니다. 어찌 함부로 넘길 수 있겠습니까? 시끄럽다. 증명할 문서 쪼가리 하나 없는 주제에 당장 내놓지 않으면 관아에 신고하여 내 놈들을 도적으로 몰 것이다. 그때 어머니가 뛰쳐나와 조만식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영감님, 제발 저희 모자를 살려주십시오. 갈 곳이 없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돈으로 값을 치르든지 아니면 저 집에 있는 불상이라도 내놓아라. 그 골동품이 제법 값이 나간다고 들었다. 조만식의 탐욕스러운 눈이 집 안의 불상을 향했습니다. 딱 사흘 주겠다. 사흘 뒤에도 땅 문서나 돈, 혹은 저 불상을 내놓지 못하면 내 놈들을 이 마을에서 당장 쫓아낼 것이야. 조만식은 위협적인 말을 남기고 하인들과 함께 사라졌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지훈아, 이제 우린 어쩌면 좋으냐? 어머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셨습니다. 길이 있을 겁니다. 다음 날 지훈은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강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맑게 흐르는 강물을 보며 깊은 시름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상류 쪽에서 맑은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와, 이곳 경치가 참으로 아름답구나. 한양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야. 지훈이 고개를 돌려보니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아름다운 처녀가 강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맑은 물에 이끌려 물가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강가에 이끼 낀 돌이 몹시 미끄러웠습니다. 처녀는 그만 발을 헛디뎌 강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지훈은 그 소리에 깜짝 놀라 주저없이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가씨, 정신을 차리시오. 제 손을 잡으십시오. 차가운 강물이 옷을 무겁게 만들었지만 지훈은 필사적으로 헤엄쳐 처녀를 구해 물가로 끌어올렸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다친 곳은 없으십니까? 콜록, 콜록. 고맙습니다. 선비님. 선비님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천만에요. 사람이 위급한데 어찌 모른 척하겠습니까? 몸이 차가우실 테니 가까운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지훈은 흠뻑 젖은 처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그녀를 맞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 고운 아가씨가 어찌 이리 흠뻑 젖었는고.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몸을 녹이던 처녀. 아름은 방 안을 둘러보다가 한 곳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어머나. 저것은 그녀의 눈이 방 한편에 있는 불상을 보고 휘둥그레졌습니다. 저 불상을 보시는 겁니까? 저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낡은 불상입니다. 아닙니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저것과 똑같이 생긴 불상이 저희 한양 집에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요? 정말입니다. 어머님. 모양이며 크기, 저 용이 조각된 문양까지 너무나 똑같습니다. 지훈과 어머니, 그리고 아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희 집 불상은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다고만 들었습니다. 저희 집 불상도 조상대대로 내려온 것이라 아버지께서 몹시 소중히 여기십니다. 어쩌면 이런 우연이 며칠 후, 몸을 회복한 아름은 한양의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인 최정필 정승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강에 빠졌는데 한선비가 너를 구해주었다고. 네, 아버지. 박지훈이라는 아주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아버지,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선비님 댁에 우리 집 사랑방에 있는 불상과 똑같이 생긴 불상이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최정승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똑같다고. 그것이 참말이냐? 용이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모양이 새겨져 있었더냐?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렇다면 그 불상은 평범한 불상이 아니다. 최정승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불상은 임진왜란 때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충신 가문에만 선대 임금께서 하사하신 왕실의 보물이다. 전국에 단 5개밖에 존재하지 않지. 정말요? 그럼 그 선비님은? 그 선비는 바로 충신 박무결 공의 후손일 것이다. 여봐라, 당장 행차를 준비하라. 한편 지훈의 집에서는 약속한 사흘이 지나자 조만식이 다시 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박지훈, 약속한 사흘이 지났다. 어서 그 불상이라도 내놓아라. 여봐라, 어서 저 불상을 가져오너라. 안 됩니다. 그것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인이 불상을 들고 나오는 순간 멀리서 땅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위풍당당한 관군들을 앞세운 화려한 마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났습니다.
마차가 멈추고 정승의 관복을 입은 최정필이 위험 있게 내렸습니다. 나는 좌의정 최정필이다. 지금 여기서 무슨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게냐? 조만식은 너무 놀라 얼굴이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 좌의정 대가. 어찌 이런 누추한 곳까지? 마차에서 아름도 함께 내렸습니다. 지훈 선비님. 어머님. 내 딸의 생명의 은인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 감히 충신의 후손을 겁박하고 가보를 빼앗으려 해. 충신의 후손이라니요. 여봐라. 당장 저 자를 끌어내고 다시는 이 집에 얼씬도 못하게 하라. 만약 또다시 이런 일이 있다면 국법으로 엄히 다스릴 것이다. 조만식과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최정승은 지훈의 집으로 들어가 불상을 확인하고는 감격했습니다. 정말이로구나. 박무결공의 가보가 틀림없어. 그동안 나라가 충신의 후손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으니 실로 부끄러운 일이도다. 할아버지께서 그런 훌륭한 분이셨다니? 박지훈 선비, 내 딸의 목숨을 구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충신의 후손으로서 그 품성이 참으로 훌륭하구려. 네, 자네를 사위로 맞이하고 싶네? 어찌 생각하는가? 지훈과 어머니는 너무나 놀랍고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군. 그 후 지훈은 정승의 사위가 되어 한양으로 올라가 학문에만 전념했습니다. 타고난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 끝에 마침내 과거 시험에서 장원 급제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관직에 나아간 지훈은 백성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훌륭한 정치를 펼쳤고 마침내 정승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는 정승이 된 후에도 늘 겸손함을 잃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조상의 뜻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조만식은 지난날을 깊이 뉘우치고 자신의 재산을 털어 마을에 다리를 놓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선행을 베풀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착한 마음과 선행은 결국 큰 복으로 돌아오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유산은 후손을 지키는 등불이 되어준다는 교훈을 남긴 이야기. 조선시대 경상도의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박지훈이라는 이름의 가난하지만 마음 많은 고든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를 홀로 모시며 살아가는 지극한 효자였습니다. 비록 집안이 가난하여 과거 시험을 보러 갈 형편은 못 되었지만 밤이 깊도록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지훈은 일어나 낡은 서책을 소중히 어루만지며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읽고 있었습니다. 하기 시습지 불여겨루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부엌에서 보리쌀을 씻던 어머니는 텅 빈 쌀독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며칠 먹을 양식밖에 남지 않았구나. 그럼에도 어머니는 정성껏 아침상을 차려 아들을 불렀습니다. 지훈아, 아침 먹어라. 비록 거친 보리밥이지만 정성껏 지었단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런 밥이라도 먹을 수 있음에 늘 감사합니다. 지훈은 어머니의 노고를 알기에 한 숟가락 감사한 마음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안쓰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지훈아.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리 고생은 안 시켰을 터인데. 과거 보러 갈 노자라도 넉넉히 마련해 주었을 것을. 어머니, 그런 말씀 마옵소서. 하늘이 정해주신 뜻이 있겠지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귀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훈이 방 한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 작은 불상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크기는 작았지만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용의 모습이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어 예사 물건이 아님을 짐작게 했습니다. 이 불상 말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집안의 보물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다만 저 불상 하나가 쌀이 나오게 하니 밥이 나오게 하니 차라리 팔아서 쌀이라도 사오면 좋으련만.
아니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그토록 소중히 여기셨는데 어찌 함부로 팔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임종 전에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불상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 언젠가는 그 뜻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요. 알겠다만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 하는 소리다. 바로 그때 밖에서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지훈.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당장 문을 열지 못할까? 어머니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이고. 악독한 조만식 영감이 또 왔구나.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제가 나가 보겠습니다. 지훈이 문을 열자 욕심 많게 생긴 조만식이 하인 서너 명을 거느리고 거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조 영감님, 이른 아침부터 어인 행차이십니까? 내가 몇 번을 말했느냐? 이 땅 문서를 당장 내놓으라고 했을 텐데. 영감님,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땅은 저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소중한 터전입니다. 어찌 함부로 넘길 수 있겠습니까? 시끄럽다. 증명할 문서 쪼가리 하나 없는 주제에 당장 내놓지 않으면 관아에 신고하여 내 놈들을 도적으로 몰 것이다. 그때 어머니가 뛰쳐나와 조만식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영감님, 제발 저희 모자를 살려주십시오. 갈 곳이 없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돈으로 값을 치르든지 아니면 저 집에 있는 불상이라도 내놓아라. 그 골동품이 제법 값이 나간다고 들었다. 조만식의 탐욕스러운 눈이 집 안의 불상을 향했습니다. 딱 사흘 주겠다. 사흘 뒤에도 땅 문서나 돈, 혹은 저 불상을 내놓지 못하면 내 놈들을 이 마을에서 당장 쫓아낼 것이야. 조만식은 위협적인 말을 남기고 하인들과 함께 사라졌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지훈아, 이제 우린 어쩌면 좋으냐? 어머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셨습니다. 길이 있을 겁니다. 다음 날 지훈은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강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맑게 흐르는 강물을 보며 깊은 시름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상류 쪽에서 맑은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와, 이곳 경치가 참으로 아름답구나. 한양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야. 지훈이 고개를 돌려보니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아름다운 처녀가 강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맑은 물에 이끌려 물가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강가에 이끼 낀 돌이 몹시 미끄러웠습니다. 처녀는 그만 발을 헛디뎌 강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지훈은 그 소리에 깜짝 놀라 주저없이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가씨, 정신을 차리시오. 제 손을 잡으십시오. 차가운 강물이 옷을 무겁게 만들었지만 지훈은 필사적으로 헤엄쳐 처녀를 구해 물가로 끌어올렸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다친 곳은 없으십니까? 콜록, 콜록. 고맙습니다. 선비님. 선비님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천만에요. 사람이 위급한데 어찌 모른 척하겠습니까? 몸이 차가우실 테니 가까운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지훈은 흠뻑 젖은 처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그녀를 맞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 고운 아가씨가 어찌 이리 흠뻑 젖었는고.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몸을 녹이던 처녀. 아름은 방 안을 둘러보다가 한 곳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어머나. 저것은 그녀의 눈이 방 한편에 있는 불상을 보고 휘둥그레졌습니다. 저 불상을 보시는 겁니까? 저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낡은 불상입니다. 아닙니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저것과 똑같이 생긴 불상이 저희 한양 집에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요? 정말입니다, 어머님. 모양이며 크기, 저 용이 조각된 문양까지 너무나 똑같습니다. 지훈과 어머니, 그리고 아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희 집 불상은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다고만 들었습니다. 저희 집 불상도 조상대대로 내려온 것이라 아버지께서 몹시 소중히 여기십니다. 어쩌면 이런 우연이. 며칠 후, 몸을 회복한 아름은 한영의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인 최정필 정승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강에 빠졌는데 한선비가 너를 구해주었다고. 네, 아버지. 박지훈이라는 아주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아버지,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선비님 댁에 우리 집 사랑방에 있는 불상과 똑같이 생긴 불상이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최정승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똑같다고. 그것이 참말이냐? 용이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모양이 새겨져 있었더냐?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렇다면 그 불상은 평범한 불상이 아니다. 최정승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불상은 임진왜란 때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충신 가문에만 선대 임금께서 하사하신 왕실의 보물이다. 전국에 단 5개밖에 존재하지 않지. 정말요? 그럼 그 선비님은? 그 선비는 바로 충신 박무결 공의 후손일 것이다. 여봐라, 당장 행차를 준비하라. 한편 지훈의 집에서는 약속한 사흘이 지나자 조만식이 다시 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박지훈, 약속한 사흘이 지났다. 어서 그 불상이라도 내놓아라. 여봐라, 어서 저 불상을 가져오너라. 안 됩니다. 그것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인이 불상을 들고 나오는 순간 멀리서 땅을 올리는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위풍당당한 관군들을 앞세운 화려한 마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났습니다. 마차가 멈추고 정승의 관복을 입은 최정필이 위엄 있게 내렸습니다. 나는 좌의정 최정필이다. 지금 여기서 무슨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게냐? 조만식은 너무 놀라 얼굴이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 좌의정 대가. 어찌 이런 누추한 곳까지. 마차에서 아름도 함께 내렸습니다. 지훈 선비님. 어머님. 내 딸의 생명의 은인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 감히 충신의 후손을 겁박하고 가보를 빼앗으려 해. 충신의 후손이라니요. 여봐라. 당장 저 자를 끌어내고 다시는 이 집에 얼씬도 못하게 하라. 만약 또다시 이런 일이 있다면 국법으로 엄히 다스릴 것이다. 조만식과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최정승은 지훈의 집으로 들어가 불상을 확인하고는 감격했습니다. 정말이로구나. 박무결 공의 가보가 틀림없어. 그동안 나라가 충신의 후손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으니 실로 부끄러운 일이도다. 할아버지께서 그런 훌륭한 분이셨다니. 박지훈 선비, 내 딸의 목숨을 구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충신의 후손으로서 그 품성이 참으로 훌륭하구려. 네, 자네를 사위로 맞이하고 싶네. 어찌 생각하는가? 지훈과 어머니는 너무나 놀랍고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군. 그 후 지훈은 정승의 사위가 되어 한양으로 올라가 학문에만 전념했습니다. 타고난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 끝에 마침내 과거 시험에서 장원 급제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관직에 나아간 지훈은 백성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훌륭한 정치를 펼쳤고 마침내 정승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는 정승이 된 후에도 늘 겸손함을 잃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조상의 뜻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조만식은 지난 날을 깊이 뉘우치고
자신의 재산을 털어 마을에 다리를 놓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선행을 베풀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착한 마음과 선행은 결국 큰 복으로 돌아오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유산은 후손을 지키는 등불이 되어준다는 교훈을 남긴 이야기. 조선시대 경상도의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박지훈이라는 이름의 가난하지만 마음 많은 고든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를 홀로 모시며 살아가는 지극한 효자였습니다. 비록 집안이 가난하여 과거 시험을 보러 갈 형편은 못 되었지만 밤이 깊도록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지훈은 일어나 낡은 서책을 소중히 어루만지며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읽고 있었습니다. 하기 시습지 불여겨루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부엌에서 보리쌀을 씻던 어머니는 텅 빈 쌀독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며칠 먹을 양식밖에 남지 않았구나. 그럼에도 어머니는 정성껏 아침상을 차려 아들을 불렀습니다. 지훈아, 아침 먹어라. 비록 거친 보리밥이지만 정성껏 지었단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런 밥이라도 먹을 수 있음에 늘 감사합니다. 지훈은 어머니의 노고를 알기에 한 숟가락 한 숟가락 감사한 마음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안쓰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지훈아.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리 고생은 안 시켰을 터인데. 과거 보러 갈 노자라도 넉넉히 마련해 주었을 것을. 어머니, 그런 말씀 마옵소서. 하늘이 정해주신 뜻이 있겠지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귀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훈이 방 한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 작은 불상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크기는 작았지만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용의 모습이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어 예사 물건이 아님을 짐작게 했습니다. 이 불상 말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집안의 보물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다만, 저 불상 하나가 쌀이 나오게 하니, 밥이 나오게 하니, 차라리 팔아서 쌀이라도 사오면 좋으련만. 아니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그토록 소중히 여기셨는데 어찌 함부로 팔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임종 전에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불상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 언젠가는 그 뜻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요. 알겠다만,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 하는 소리다. 바로 그때 밖에서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지훈. 안에 있는 것 다 안다. 당장 문을 열지 못할까? 어머니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이고, 악독한 조만식 영감이 또 왔구나.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제가 나가 보겠습니다. 지훈이 문을 열자 욕심 많게 생긴 조만식이 하인 서너 명을 거느리고 거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조 영감님, 이른 아침부터 어인 행차이십니까? 흥. 내가 몇 번을 말했느냐? 이 땅 문서를 당장 내놓으라고 했을 텐데. 영감님,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땅은 저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소중한 터전입니다. 어찌 함부로 넘길 수 있겠습니까? 시끄럽다. 증명할 문서 쪼가리 하나 없는 주제에 당장 내놓지 않으면 관아에 신고하여 내놈들을 도적으로 몰 것이다. 그때 어머니가 뛰쳐나와 조만식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영감님, 제발 저희 모자를 살려주십시오. 갈 곳이 없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돈으로 값을 치르든지 아니면 저 집에 있는 불상이라도 내놓아라. 그 골동품이 제법 값이 나간다고 들었다. 조만식의 탐욕스러운 눈이 집 안의 불상을 향했습니다. 딱 사흘 주겠다. 사흘 뒤에도 땅 문서나 돈, 혹은 저 불상을 내놓지 못하면 내놈들을 이 마을에서 당장 쫓아낼 것이야.
조만식은 위협적인 말을 남기고 하인들과 함께 사라졌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지훈아, 이제 우린 어쩌면 좋으냐? 어머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셨습니다. 길이 있을 겁니다. 다음 날 지훈은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강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맑게 흐르는 강물을 보며 깊은 시름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상류 쪽에서 맑은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와, 이곳 경치가 참으로 아름답구나. 한양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야. 지훈이 고개를 돌려보니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아름다운 처녀가 강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맑은 물에 이끌려 물가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강가에 이끼 낀 돌이 몹시 미끄러웠습니다. 처녀는 그만 발을 헛디뎌 강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지훈은 그 소리에 깜짝 놀라 주저없이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가씨, 정신을 차리시오. 제 손을 잡으십시오. 차가운 강물이 옷을 무겁게 만들었지만 지훈은 필사적으로 헤엄쳐 처녀를 구해 물가로 끌어올렸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다친 곳은 없으십니까? 콜록. 고맙습니다. 선비님. 선비님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천만에요. 사람이 위급한데 어찌 모른 척하겠습니까? 몸이 차가우실 테니 가까운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지훈은 흠뻑 젖은 처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그녀를 맞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 고운 아가씨가 어찌 이리 흠뻑 젖었는고.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몸을 녹이던 처녀. 아름은 방 안을 둘러보다가 한 곳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어머나. 저것은 그녀의 눈이 방 한편에 있는 불상을 보고 휘둥그레졌습니다. 저 불상을 보시는 겁니까? 저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낡은 불상입니다. 아닙니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저것과 똑같이 생긴 불상이 저희 한양 집에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요? 정말입니다. 어머님. 모양이며 크기, 저 용이 조각된 문양까지 너무나 똑같습니다. 지훈과 어머니, 그리고 아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희 집 불상은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다고만 들었습니다. 저희 집 불상도 조상대대로 내려온 것이라 아버지께서 몹시 소중히 여기십니다. 어쩌면 이런 우연이 며칠 후, 몸을 회복한 아름은 한양의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인 최정필 정승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강에 빠졌는데 한선비가 너를 구해주었다고. 네, 아버지. 박지훈이라는 아주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아버지,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선비님 댁에 우리 집 사랑방에 있는 불상과 똑같이 생긴 불상이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최정승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똑같다고. 그것이 참말이냐? 용이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모양이 새겨져 있었더냐?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렇다면 그 불상은 평범한 불상이 아니다. 최정승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불상은 임진왜란 때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충신 가문에만 선대 임금께서 하사하신 왕실의 보물이다. 전국에 단 5개밖에 존재하지 않지. 정말요? 그럼 그 선비님은 그 선비는 바로 충신 박무결 공의 후손일 것이다. 여봐라, 당장 행차를 준비하라. 한편 지훈의 집에서는 약속한 사흘이 지나자 조만식이 다시 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박지훈, 약속한 사흘이 지났다. 어서 그 불상이라도 내놓아라. 여봐라, 어서 저 불상을 가져오너라. 안 됩니다.
그것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인이 불상을 들고 나오는 순간 멀리서 땅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위풍당당한 관군들을 앞세운 화려한 마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났습니다. 마차가 멈추고 정승의 관복을 입은 최정필이 위험 있게 내렸습니다. 나는 좌의정 최정필이다. 지금 여기서 무슨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게냐? 조만식은 너무 놀라 얼굴이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 좌의정 대가. 어찌 이런 누추한 곳까지. 마차에서 아름도 함께 내렸습니다. 지훈 선비님. 어머님. 내 딸의 생명의 은인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 감히 충신의 후손을 겁박하고 가보를 빼앗으려 해. 충신의 후손이라니요. 여봐라. 당장 저 자를 끌어내고 다시는 이 집에 얼씬도 못하게 하라. 만약 또다시 이런 일이 있다면 국법으로 엄히 다스릴 것이다. 조만식과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최정승은 지훈의 집으로 들어가 불상을 확인하고는 감격했습니다. 정말이로구나. 박무결공의 가보가 틀림없어. 그동안 나라가 충신의 후손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으니 실로 부끄러운 일이도다. 할아버지께서 그런 훌륭한 분이셨다니. 박지훈 선비, 내 딸의 목숨을 구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충신의 후손으로서 그 품성이 참으로 훌륭하구려. 네, 자네를 사위로 맞이하고 싶네. 어찌 생각하는가? 지훈과 어머니는 너무나 놀랍고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군. 그 후 지훈은 정승의 사위가 되어 한양으로 올라가 학문에만 전념했습니다. 타고난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 끝에 마침내 과거 시험에서 장원 급제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관직에 나아간 지훈은 백성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훌륭한 정치를 펼쳤고 마침내 정승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는 정승이 된 후에도 늘 겸손함을 잃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조상의 뜻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조만식은 지난날을 깊이 뉘우치고 자신의 재산을 털어 마을에 다리를 놓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선행을 베풀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착한 마음과 선행은 결국 큰 복으로 돌아오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유산은 후손을 지키는 등불이 되어준다는 교훈을 남긴 이야기. 조선시대 경상도의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박지훈이라는 이름의 가난하지만 마음 많은 고든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를 홀로 모시며 살아가는 지극한 효자였습니다. 비록 집안이 가난하여 과거 시험을 보러 갈 형편은 못 되었지만 밤이 깊도록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지훈은 일어나 낡은 서책을 소중히 어루만지며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읽고 있었습니다. 하기 시습지 불여겨루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부엌에서 보리쌀을 씻던 어머니는 텅 빈 쌀독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며칠 먹을 양식밖에 남지 않았구나. 그럼에도 어머니는 정성껏 아침상을 차려 아들을 불렀습니다. 지훈아, 아침 먹어라. 비록 거친 보리밥이지만 정성껏 지었단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런 밥이라도 먹을 수 있음에 늘 감사합니다. 지훈은 어머니의 노고를 알기에 한 숟가락 한 숟가락 감사한 마음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안쓰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지훈아.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리 고생은 안 시켰을 터인데. 과거 보러 갈 노자라도 넉넉히 마련해 주었을 것을. 어머니, 그런 말씀 마옵소서. 하늘이 정해주신 뜻이 있겠지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귀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훈이 방 한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 작은 불상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크기는 작았지만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용의 모습이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어 예사 물건이 아님을 짐작게 했습니다.
이 불상 말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집안의 보물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다만 저 불상 하나가 쌀이 나오게 하니 밥이 나오게 하니 차라리 팔아서 쌀이라도 사오면 좋으련만. 아니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그토록 소중히 여기셨는데 어찌 함부로 팔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임종 전에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불상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 언젠가는 그 뜻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요. 알겠다만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 하는 소리다. 바로 그때 밖에서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지훈. 안에 있는 것 다 안다. 당장 문을 열지 못할까? 어머니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이고, 악독한 조만식 영감이 또 왔구나.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제가 나가 보겠습니다. 지훈이 문을 열자 욕심 많게 생긴 조만식이 하인 서너 명을 거느리고 거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조 영감님, 이른 아침부터 어인 행차이십니까? 흥. 내가 몇 번을 말했느냐? 이 땅 문서를 당장 내놓으라고 했을 텐데. 영감님,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땅은 저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소중한 터전입니다. 어찌 함부로 넘길 수 있겠습니까? 시끄럽다. 증명할 문서 쪼가리 하나 없는 주제에 당장 내놓지 않으면 관아에 신고하여 내놈들을 도적으로 몰 것이다. 그때 어머니가 뛰쳐나와 조만식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영감님, 제발 저희 모자를 살려주십시오. 갈 곳이 없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돈으로 값을 치르든지 아니면 저 집에 있는 불상이라도 내놓아라. 그 골동품이 제법값이 나간다고 들었다. 조만식의 탐욕스러운 눈이 집 안의 불상을 향했습니다. 딱 사흘 주겠다. 사흘 뒤에도 땅 문서나 돈, 혹은 저 불상을 내놓지 못하면 내놈들을 이 마을에서 당장 쫓아낼 것이야. 조만식은 위협적인 말을 남기고 하인들과 함께 사라졌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지훈아, 이제 우린 어쩌면 좋으냐? 어머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셨습니다. 길이 있을 겁니다. 다음 날 지훈은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강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맑게 흐르는 강물을 보며 깊은 시름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상류 쪽에서 맑은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와, 이곳 경치가 참으로 아름답구나. 한양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야. 지훈이 고개를 돌려보니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아름다운 처녀가 강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맑은 물에 이끌려 물가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강가에 이끼 낀 돌이 몹시 미끄러웠습니다. 처녀는 그만 발을 헛디뎌 강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지훈은 그 소리에 깜짝 놀라 주저없이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가씨, 정신을 차리시오. 제 손을 잡으십시오. 차가운 강물이 옷을 무겁게 만들었지만 지훈은 필사적으로 헤엄쳐 처녀를 구해 물가로 끌어올렸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다친 곳은 없으십니까? 콜록. 고맙습니다. 선비님. 선비님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천만에요. 사람이 위급한데 어찌 모른 척하겠습니까? 몸이 차가우실 테니 가까운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지훈은 흠뻑 젖은 처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그녀를 맞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 고운 아가씨가 어찌 이리 흠뻑 젖었는고.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몸을 녹이던 처녀. 아름은 방 안을 둘러보다가 한 곳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어머나. 저것은 그녀의 눈이 방 한편에 있는 불상을 보고
휘둥그레졌습니다. 저 불상을 보시는 겁니까? 저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낡은 불상입니다. 아닙니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저것과 똑같이 생긴 불상이 저희 한양 집에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요? 정말입니다. 어머님. 모양이며 크기, 저 용이 조각된 문양까지 너무나 똑같습니다. 지훈과 어머니, 그리고 아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희 집 불상은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다고만 들었습니다. 저희 집 불상도 조상대대로 내려온 것이라 아버지께서 몹시 소중히 여기십니다. 어쩌면 이런 우연이 며칠 후, 몸을 회복한 아름은 한양의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인 최정필 정승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강에 빠졌는데 한선비가 너를 구해주었다고. 네, 아버지. 박지훈이라는 아주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아버지,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선비님 댁에 우리 집 사랑방에 있는 불상과 똑같이 생긴 불상이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최정승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똑같다고. 그것이 참말이냐? 용이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모양이 새겨져 있었더냐?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렇다면 그 불상은 평범한 불상이 아니다. 최정승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불상은 임진왜란 때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충신 가문에만 선대 임금께서 하사하신 왕실의 보물이다. 전국에 단 5개밖에 존재하지 않지. 정말요? 그럼 그 선비님은 그 선비는 바로 충신 박무결 공의 후손일 것이다. 여봐라, 당장 행차를 준비하라. 한편 지훈의 집에서는 약속한 사흘이 지나자 조만식이 다시 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박지훈, 약속한 사흘이 지났다. 어서 그 불상이라도 내놓아라. 여봐라, 어서 저 불상을 가져오너라. 안 됩니다. 그것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하인이 불상을 들고 나오는 순간 멀리서 땅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위풍당당한 관군들을 앞세운 화려한 마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났습니다. 마차가 멈추고 정승의 관복을 입은 최정필이 위엄 있게 내렸습니다. 나는 좌의정 최정필이다. 지금 여기서 무슨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게냐? 조만식은 너무 놀라 얼굴이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 좌의정 대가. 어찌 이런 누추한 곳까지. 마차에서 아름도 함께 내렸습니다. 지훈 선비님. 어머님. 내 딸의 생명의 은인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 감히 충신의 후손을 겁박하고 가보를 빼앗으려 해. 충신의 후손이라니요. 여봐라. 당장 저 자를 끌어내고 다시는 이 집에 얼씬도 못하게 하라. 만약 또다시 이런 일이 있다면 국법으로 엄히 다스릴 것이다. 조만식과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최정승은 지훈의 집으로 들어가 불상을 확인하고는 감격했습니다. 정말이로구나. 박무결 공의 가보가 틀림없어. 그동안 나라가 충신의 후손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으니 실로 부끄러운 일이도다. 할아버지께서 그런 훌륭한 분이셨다니. 박지훈 선비, 내 딸의 목숨을 구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충신의 후손으로서 그 품성이 참으로 훌륭하구려. 네, 자네를 사위로 맞이하고 싶네. 어찌 생각하는가? 지훈과 어머니는 너무나 놀랍고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군. 그 후 지훈은 정승의 사위가 되어 한양으로 올라가 학문에만 전념했습니다. 타고난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 끝에 마침내 과거 시험에서 장원 급제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관직에 나아간 지훈은 백성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훌륭한 정치를 펼쳤고
마침내 정승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는 정승이 된 후에도 늘 겸손함을 잃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조상의 뜻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조만식은 지난날을 깊이 뉘우치고 자신의 재산을 털어 마을에 다리를 놓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선행을 베풀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착한 마음과 선행은 결국 큰 복으로 돌아오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유산은 후손을 지키는 등불이 되어준다는 교훈을 남긴 이야기. 조선시대 경상도의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박지훈이라는 이름의 가난하지만 마음 많은 고든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를 홀로 모시며 살아가는 지극한 효자였습니다. 비록 집안이 가난하여 과거 시험을 보러 갈 형편은 못 되었지만 밤이 깊도록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지훈은 일어나 낡은 서책을 소중히 어루만지며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읽고 있었습니다. 하기 시습지 불여겨루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부엌에서 보리쌀을 씻던 어머니는 텅 빈 쌀독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며칠 먹을 양식밖에 남지 않았구나. 그럼에도 어머니는 정성껏 아침상을 차려 아들을 불렀습니다. 지훈아, 아침 먹어라. 비록 거친 보리밥이지만 정성껏 지었단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런 밥이라도 먹을 수 있음에 늘 감사합니다. 지훈은 어머니의 노고를 알기에 한 숟가락 한 숟가락 감사한 마음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안쓰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지훈아.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리 고생은 안 시켰을 터인데. 과거 보러 갈 노자라도 넉넉히 마련해 주었을 것을. 어머니, 그런 말씀 마옵소서. 하늘이 정해주신 뜻이 있겠지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귀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훈이 방 한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 작은 불상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크기는 작았지만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용의 모습이 섬세하게 조각되어 있어 예사 물건이 아님을 짐작게 했습니다. 이 불상 말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집안의 보물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다만 저 불상 하나가 쌀이 나오게 하니 밥이 나오게 하니 차라리 팔아서 쌀이라도 사오면 좋으련만. 아니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그토록 소중히 여기셨는데 어찌 함부로 팔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임종 전에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불상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 언젠가는 그 뜻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요. 알겠다만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 하는 소리다. 바로 그때 밖에서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지훈.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당장 문을 열지 못할까? 어머니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이고, 악독한 조만식 영감이 또 왔구나.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제가 나가 보겠습니다. 지훈이 문을 열자 욕심 많게 생긴 조만식이 하인 서너 명을 거느리고 거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조 영감님, 이른 아침부터 어인 행차이십니까? 내가 몇 번을 말했느냐? 이 땅 문서를 당장 내놓으라고 했을 텐데. 영감님,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땅은 저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소중한 터전입니다. 어찌 함부로 넘길 수 있겠습니까? 시끄럽다. 증명할 문서 쪼가리 하나 없는 주제에 당장 내놓지 않으면 관아에 신고하여 내놈들을 도적으로 몰 것이다. 그때 어머니가 뛰쳐나와 조만식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영감님, 제발 저희 모자를 살려주십시오. 갈 곳이 없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돈으로 값을 치르든지 아니면 저 집에 있는 불상이라도 내놓아라. 그 골동품이 제법 값이 나간다고 들었다.
조만식의 탐욕스러운 눈이 집 안의 불상을 향했습니다. 딱 사흘 주겠다. 사흘 뒤에도 땅 문서나 돈, 혹은 저 불상을 내놓지 못하면 내 놈들을 이 마을에서 당장 쫓아낼 것이야. 조만식은 위협적인 말을 남기고 하인들과 함께 사라졌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지훈아, 이제 우린 어쩌면 좋으냐? 어머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셨습니다. 길이 있을 겁니다. 다음 날 지훈은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강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맑게 흐르는 강물을 보며 깊은 시름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상류 쪽에서 맑은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와, 이곳 경치가 참으로 아름답구나. 한양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야. 지훈이 고개를 돌려보니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아름다운 처녀가 강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맑은 물에 이끌려 물가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강가에 이끼 낀 돌이 몹시 미끄러웠습니다. 처녀는 그만 발을 헛디뎌 강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지훈은 그 소리에 깜짝 놀라 주저없이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가씨, 정신을 차리시오. 제 손을 잡으십시오. 차가운 강물이 옷을 무겁게 만들었지만 지훈은 필사적으로 헤엄쳐 처녀를 구해 물가로 끌어올렸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다친 곳은 없으십니까? 콜록, 콜록. 고맙습니다. 선비님. 선비님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천만에요. 사람이 위급한데 어찌 모른 척하겠습니까? 몸이 차가우실 테니 가까운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지훈은 흠뻑 젖은 처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그녀를 맞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 고운 아가씨가 어찌 이리 흠뻑 젖었는고.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며 몸을 녹이던 처녀. 아름은 방 안을 둘러보다가 한 곳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어머나. 저것은 그녀의 눈이 방 한편에 있는 불상을 보고 휘둥그레졌습니다. 저 불상을 보시는 겁니까? 저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낡은 불상입니다. 아닙니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저것과 똑같이 생긴 불상이 저희 한양 집에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요? 정말입니다. 어머님. 모양이며 크기, 저 용이 조각된 문양까지 너무나 똑같습니다. 지훈과 어머니, 그리고 아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희 집 불상은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다고만 들었습니다. 저희 집 불상도 조상대대로 내려온 것이라 아버지께서 몹시 소중히 여기십니다. 어쩌면 이런 우연이 며칠 후, 몸을 회복한 아름은 한양의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인 최정필 정승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강에 빠졌는데 한선비가 너를 구해주었다고. 네, 아버지. 박지훈이라는 아주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아버지,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선비님 댁에 우리 집 사랑방에 있는 불상과 똑같이 생긴 불상이 있었어요. 그 말을 들은 최정승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똑같다고. 그것이 참말이냐? 용이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모양이 새겨져 있었더냐?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렇다면 그 불상은 평범한 불상이 아니다. 최정승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불상은 임진왜란 때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충신 가문에만 선대 임금께서 하사하신 왕실의 보물이다. 전국에 단 5개밖에 존재하지 않지. 정말요? 그럼 그 선비님은 그 선비는 바로 충신 박무결 공의 후손일 것이다. 여봐라, 당장 행차를 준비하라. 한편 지훈의 집에서는 약속한 사흘이 지나자 조만식이 다시 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박지훈. 약속한 사흘이 지났다. 어서 그 불상이라도 내놓아라. 여봐라.